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어쩌건 간에 성장할 섹터다. 네. 근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급락할 때 또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일단 장 분위기부터 한번 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지난 8월은 어땠고 9월은 좀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갈 거라 보시는지. 사실 이제 7월하고 8월은 좀 괜찮았어요. 네. 두 달간 저기 보시면 이제 월봉상으로도 네. 좀 올라서 괜찮은데 8월이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잘 가다가 위에서 그 연준 의장의 그 이제 잭슨홀 충격 때문에 윗골을 달았는데 그래도 한국은 좀 버텼죠. 8월에도. 네. 그렇지만 이제 9월 들어서 오늘인데 미국에서 좀 각종 악재들이 또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오른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낙폭과대. 그리고 이제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그리고 물가가 좀 피크아웃 찍었잖아요. 이게 이제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올라갔고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 5조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좋았는데 다만 이제 연준의 긴축 리스크가 다시 커진 상황에서 오늘 그 좀 악재가 나온 게 엔비디아하고 AMD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네. 중국에 그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서버에 들어가는 GPU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중국 서버에 못 들어가면 중국 업체들은 또 서버 생산이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들어간 D램도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뉴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정말 이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중간에 한국은 피해를 좀 어쨌든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다 보니까 네. 미중 무역이 이렇게 안 돼 버리면 일단은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경기 오늘도 수출 데이터 보니까 되게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반도체가 역성장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발 또 초대형 악재가 좀 나오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데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어쨌든 이렇게 좀 약해지면 증시가 오르기는 좀 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빠지는 건 사실 좀 긴축보다는요. 네. 미국과 중국의 또 새로운 갈등.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미국도 중국을 되게 두려워하는 게 네. 어떻게든 반도체를 지금 못 만들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노력들이 되게 보이죠.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장기적으로 중국이 반도체 만들면 제일 피해국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로 영향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피해는 불가피하거든요. 네. 중국의 어떤 이런 그 PC나 이런 쪽에 생산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9월 출발은 좀 안타깝게도 네. 좀 좋지 않게 스타트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벌써 사실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이너스 1.7%네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그게 이 정도 빠질 건 아닌데 장 시작 전에 갑자기 그 뉴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좀 급락을 하고 네.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에 의해서 6%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빠지면 아무래도 미국 나스닥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분위기가 네. 조금은 좀 험악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시청자 사전 질문과 실시간 주시는 질문들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박산주님께서 지금은 주식을 안 사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장이 망가지고 했는데 이 망가지는 과정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섹터를 잘 선점을 했다면 예를 들면 요즘에 잘 가는 태조 이방원 정말 잘 가지만 사실 진짜 수익 난 분들은 이때부터 사신 분들이에요. 올해 연초부터. 이땐 다 안 좋았잖아요. 지수가 폭 나가는데 태조 이방원은 저 위에 날아가 있어요. 다 주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내가 잘 모르거나 뭐 리스크 있다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예, 그건 맞는데 내가 어떤 공부가 끝났고 아 이거는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어쩌건 간에 성장할 섹터다. 네. 근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급락할 때 또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수보다 내가 네. 성장하는 섹터를 알고 있고 이미 준비가 끝났는지. 네. 근데 그게 안 되신 분이라면 하면 안 돼요. 예,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수 때문에 투자하지 말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하냐의 문제지. 네. 근데 다 빠지는 장 있죠. 옛날에 뭐 네. 금융위기처럼. 그러면 그건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의견에 동의는 안 하고 네. 뭐 좋은 기업들 앞으로 좋아질 거 있으면 투자하자. 네. 과감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사전 질문 한번 보시면서 이사님이 답변하고 싶은 것들 위주 답변해 주시면 되고 저는 또 지금 실시간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헬로하이님이 근데 주도주를 갖고 계시네요. 세아제강, 성광밴드, 하나솔루션 이번 장이 막 급등하던 네. 여기가 이제 태조 이방원 관련
되는 주인데 다. 근데 다른 섹터보다 오늘도 뭐 성광밴드 같은 거 급등했고, 근데 이게 단기 트레이딩 할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좀 그 분할 매수 해보는 것도 좀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일단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근데 최근에 또 이게 매수를 하긴 했네요. 네. 예, 6% 정도 지금 수익 났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많이는 못 하신 것 같고.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 워낙 섹터가 좋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단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성광밴드만 해도요. 이거를 장기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이미 늦었어요. 예, 이렇게 올랐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이거 상담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만 해도 10,000원 초반대였거든요. 지금 벌써 주가가 한 70%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중장기 투자한다? 그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만약에 산다면 뭐 사시는 거야 뭐 그건 선택의 자유인데 네. 짧게 손절을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면 좋겠고, 근데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도 좋진 않아요. 이 보시면 오늘도 너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빠질 때 뭐 약간 좀 눌러줄 때 사셔가지고 짧게 단타하겠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사서 중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지금 늦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내년까지 보고 저는 뭐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없으신 분들은 충분한 조정. 그러니까 보통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20% 정도 빠져요. 그래서 저게 오늘이 만약에 고점이다. 17,650원이 고점이면 거기서 한 20% 빠진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한 14,000원대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면은 그때 또 한번 중기 투자는 고려해 볼 만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은 그냥 단타 하는 게 신규 투자라면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뭐 성광밴드뿐만이 아니라 세아제강, 하나솔루션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다. 그래서 지금 주도 섹터 맞는데 지금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용어도 유행을 하고 막 요즘에 이쪽으로 다 많이 쏠리고요. 특히 기관 투자들이 이거를 많이 사요. 최근에 보면 그 기관들이 이쪽 뭐 태조 이방원 쪽에 보면은 이 성광밴드도 꾸준히 사고 있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보시면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반도체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기관들이 일로 가요. 근데 이제 너무 쏠렸다는 거예요. 야, 그 예. 한솔루션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이것도 되게 많이. 안 그래도 와요. 저희 주변에 가진 분, 친한 지인분이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예. 뭔가 엄청난 낙서가. 옛날에 한번 이거 해드렸던 것 같아요. 친한 지인분이 요거 하나솔루션 올랐는데, 이게 좀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유자.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에요. 네, 보유하고 있는 분은. 근데 보유하고 있는 분이면 네. 팔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죠. 내가 아직 하나솔루션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도 안 돼 있고, 근데 어쨌든 뭐 태양광 좋다고 해서 샀는데 운 좋게 수익 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이면은 일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하나솔루션은 올해 좀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이게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분명히 열릴 텐데 네. 중국이 세계 1등이잖아요, 태양광이. 근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다 배제하려고 그래요. 배제할 때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당연히 받아요. 경쟁을 하니까. 그게 하나고,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됐는데 한마디로 미국도 태양광 쪽에 이 보조금 같은 거 많이 주거든요. 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태양광이 더 유리한 게, 우리나라는 지금 다 아파트잖아요, 대부분이. 미국은 아시겠지만 주택이죠. 주택을 그냥 거기 위에다가 판넬을 다 덮어요. 태양광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루프탑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아마 갈 텐데, 왜 하나솔루션이냐면 그 주택용 태양광 1등이 하나솔루션이에요, 미국에서. 그리고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집들이 태양광 집으로 바뀔 것 같다, 앞으로. 네. 그런 이제 약간 스토리텔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꾸준히 가져가야죠, 사실은. 회사가 뭐 갑자기 경쟁력이 약해진다거나.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좀 하나솔루션의 그런 미래를 계속 좀 잘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팔 건 아니고 오히려 흔들린다. 분명히 또 한 번 이렇게 빼거든요. 네. 뭐 꼭 빠져요, 주가라는 거 한 번씩. 더 들어가야 될 뭐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하고 서비스주가, 근데 이 서비스주라는 게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서비스 업종이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게임주랑.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로 생각하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손절하고 그 금액으로 반도체주를 추매해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빠졌어요. 사실은 지금 반도체도 너무 많이 빠졌고, 근데 서비스주들도 오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낮아진다라고 지금 아직도 생각들은 하거든요.
지금 정책 금리는 내년 하반기엔 분명히 좀 낮아질 것 같다. 네. 아직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한번 급등할 수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는 금리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좀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주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진한데 근데 이제 반도체도 비슷하겠죠 사실. 근데 반도체는 그래도 아직은 성장 여력이 더 높죠.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에서 더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 독점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로 가려고 하는데 해외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 둘 다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옮겨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신지도 좀 꽤 됐죠. 너무 삭제가. 아니 뭐 안 가요 아예. 뭐 카카오만 해도 이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근데 언제쯤 여기서 더 빠지기는 어려운데 한 번씩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네. 이때 이제 금리. 저 때가 김 작가 본전 시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가 참나. 여러모로 참 작년에 힘들었죠. 네, 9월님께서 네이버 카카오 맞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얘네가 안 간다가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근데 교체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저는 아니면 반도체 소분량도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쪽이 더 많이는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빠져도 주가가 완전히 싼 건 아니죠. 워낙 고밸류잖아요, 사실은. 내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올해는 좀 약간 일회성 이익이 좀 있어가지고 44배 정도 되거든요. PER이. 그러니까 싼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려면 무조건 금리예요. 금리가 꺾여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알파벳 구글도 퍼가 뭐 20배 네. 넘는데 왜 굳이 카카오를 사야 카카오네. 되냐라는 말이 나오는. 카카오가 그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도 좀 불편하니까 네. 좀 시간은 걸린다. 그래서 네. 이걸 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저는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리밸런싱 하는 것도 괜찮고 애매하면 반 정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를 반을 잘라가지고 교체하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한번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옮기시는 것도 나쁜 선택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진영님께서 반도체 후공정 쪽은 어떨까요?라고 물어보시네요. 아 반도체 후공정이 네. 이게 뭐냐 반도체 이게 웨이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동그란데 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선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EUV 장비가 별게 아니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회로 그리는 거예요. 이 빗을 싸가지고 EUV 장비에 이거 그려주는 장비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미세하게 그리면 더 많이 이게 반도체 하나 칩이에요. 이게 네네. 조그만 거. 그래서 요거까지 완성하는 거. 네. 저걸 해가지고 반도체 저 기판을 저걸 하는 게 바로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는 거고 네. 후공정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 요거 웨이퍼까지 다 이제 이거 문제 없나 테스트한 다음에 얘를 잘라요. 네. 하나를 뚝 떼내요. 네. 그럼 얘가 네모나 이제 반도체 칩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를 일단 이제 뭐를 하냐면은 뭐 표면도 좀 깎아주고 좀 완벽하게 모양을 가다듬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이 기판에 붙여줘야 돼요. 여기 이제 이런 그 기판이 있거든요. 우리 반도체 보면 그냥 반도체가 있는 게 반도체 여러 개가 막 붙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 PC 분해해 보면 여기다 딱 꽂잖아요. 그 꽂게 하기 위해서 이 기판에다가 이 반도체를 반드시 연결해. 이 기판에 안 붙이면은 못 써요.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판에 어떻게 붙이냐면 이 동그란 숄더볼이라고 있어요. 얘를 여기다 대요. 이제 요렇게 좀 요게 반도체라고 하면은 요걸 요렇게 합니다. 네. 요 작업을 패키징이라 그래요, 사실. 기판에 이제 패키지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다 검사를 해요. 이게 다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런 모양이 돼요. 반도체 밑에 요런 숄더볼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 기판에 붙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반도체 아마 그 사진 검색해 보면 저렇게 네모난 칩이 막 돌기 모양처럼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숄더볼 만드는 회사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저거를 테스트 소켓에 끼워요. 이제 네. 구멍 파진 거 있거든요. 얘를 여기다 끼워. 근데 여기에 핀셋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막 이거랑 똑같이 일치하는. 그래서 저걸 딱 끼워가지고 제대로 동작하나. 이게 네. 바로 그 리노공업이나 그 ISC가 만드는 테스트 소켓이에요. 요거 끝나면 이거 반도체 합격. 네. 불합격을 결정해가지고 합격하면 이제 네. 그 PC에 끼우거나 모바일에 끼우는 거죠.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칩을 실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 과정이 후공정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이게 되게 약해요. 네. 한국이 전공정은 강한데 네. 여기 후공정 장비 회사들이 이거 자르는 게 뭐 이오테크닉스 요거 전체 다 해주는 회사 뭐 한미반도체 네. 그다음에 검사해주는 뭐 테크윙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테스트 소켓 네.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아까 여기 덕산 하이메탈 여기 숄더볼. 근데 앞으로 이런 시장이 커질 거고 그리고 이거를 네. 종합적으로 외주도 맡겨요. 삼성전자 안 하고 야 이거 좀 해줘. 네. 그런 회사들이 네페스, 뭐 테스나, LB세미콘 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공정이다. 근데 왜 후공정이 왜 발달하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기가 다 할 수도 있는데 이 후공정까지 하려니까 비용도 들고 귀찮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끝내고 야 이거 니네가 해줘라. 네, 그 최종 완성해줘. 이거 많이 맡겨요. 외주라 그러죠. 그거를 영어로 네. 이제 되게 좀 용어가 어렵지만 오사트라 그래요. 이게 영어 약자입니다 사실. 네. 이게 후공정 서비스하는 업체들. 예. 근데 한국이 이게 너무 약해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도 이쪽에 좀 드라이브를 걸려 그래요. TSMC가 이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좀 밀리는 게 이런 쪽인데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후공정인데 저는 제가 최근에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자료도 많이 봤는데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커질 것 같아요. 아까 이 테스트 소켓 있죠. 이 소켓이 앞으로 엄청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반도체 칩이 쓰이는 데가 이 PC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다 달라요. 너무 다양한 반도체가 다 필요한데 네. 이거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어느 업체가 저 반도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몇 개를 이런 회사에 보낸대요. 테스트 소켓에 이거 샘플 테스트 좀 해달라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럼 그거 받아서 테스트 다 해줘야 돼요. 근데 단가가 엄청 비싼가 봐요. 그게.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면 대량으로 이제 발주받아서 그 제대로 작동하는 것만 계속 테스트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니까 저는 한번 후공정 공부해 보세요. 네. 지금 뭐 다 반도체가 다 안 좋지만 네. 여기서 기회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후공정이 우리나라가 약하다. 약했어요. 약하다. 네, 되게 그리고 약했어요. 이사님은 미술이 약하다. 네. 로이키님께서 염이사님도 못하시는 게 있군요. 아, 저 그림 못 그립니다. 네, 네, 그림 죄송합니다. 미술 성적 시간은 별로 좋지는 않았을 네, 것 같다는 않았습니다. 생각이 잠깐 저는 들었습니다. 미술을 너무 못했어요, 진짜. 네,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님께서 염이사님 JS 코퍼레이션 어떤가요? 아, JS 퍼 코퍼레이션. PBR 낮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EPS 증가하고 그런 거 찾아가면서 매수한 종목인데 평단 24,000원, 비중은 13% 정도인데 배당도 준이 갖고 있어도 되는데 떨어질 때 추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반등하면 파는 게 좋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좀 많이 빠졌냐면 JS 코퍼레이션은 그 의류 OEM 업체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핸드백이었죠. 핸드백. 핸드백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 한번 여기 제가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네. 그 미국의 마이클 쿠어스라든가 아마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 여기 반기 보고서 봐야죠. 사업의 기업 여기 가방을 주문 받아서 얘네가 만들어서 이제 네.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영업무역은 의류 OEM이고 이 회사는 가방 OE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의 유명한 그 핸드백 회사들 마이클 코어스라든가 그다음 또 뭐 있죠?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 몇 개 있는데 네. 그거를 얘네가 다 만들어줘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엔 소비재 기업이죠, 사실은.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면 대신 주문받아서 만들어주고 또 의류 OEM 업체 하나도 인수를 했어요, 또. 그래서 의류 OEM도 같이 해요. 그래서 작년 말하고 올해 초는 되게 좀 좋았던 게 미국에 의류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의류 재고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주문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의류 소비도 완전 꺾이고 지금 사람들이 돈 안 쓰려고 그러죠. 그쵸. 그리고 재고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JS 코퍼레이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분기까지는 실적들이 다 좋은데 네. 모든 의류 OEM 업체들의 주가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 미국의 그 소비가 좀 둔화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주도주들이 이런 소비재 기업이 아니고 뭐죠? 다 그 방산, 태양광 이런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죠. 이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이쪽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이 기업이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네. 한마디로 좀 피크아웃 우려에 좀 걸려 있다. 우리 한국에 지금 모든 이 의류 업체들이 다 안 좋습니다. 주가가. 파워 되게 낮아요. 지금 PER 5.9배. 이게 2020년에 24억 벌다가요. 480억 벌었어요. 돈 엄청 벌었죠, 지금. 2분기에 200억 찍었습니다. 네.
이 당기순이익이. 그럼 벌써 지금 올해 2분기 합치면 360억 벌었거든요. 작년보다 더 잘 벌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도 인정을 안 해요. 이거 어차피 꺾인다. 음. 그러니까 이제 퍼가 아무리 뭐 낮더라도 시장의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회사들이 이제 영업무역, 뭐 한세실험. 그럼 결국 언제 갈 거냐? 미국의 소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좀 시간은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태조 이방원의 시대인데 네. 이 업종들이 좀 한번 꺾여줘야 돼요. 꺾이고 그러면 소비재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 사이클이 아직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미국의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에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언제 좋아질까요? 물가가 낮아지면 돼요. 물가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좀 낮아지는 시기는 내년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 한 3, 4월 정도. 네. 확실히 좀 낮아지는 건. 그래서 조금 고생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싼 건 맞잖아요. 예, 되게 싸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배당을 아까 배당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작년에 배당을 얼마 줬냐면 작년에 600원 줬거든요. 그럼 600원이면 지금 얼마죠 가격이? 600원 나누기 17,000원 하면 잠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배당 수익률 계산하면은 이거 배당금에다가 지금 주가 나누면 되거든요. 그럼 3.5%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사면 네. 배당으로 3.5%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배당 요 정도 뭐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서 배당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년을 보고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이겁니다. 올해 말까지 막 주가가 크게 급등하고 이러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조금 인내심 필요하다. 예. 자, 마이주인님께서 이사님 요즘 KMW가 잘 가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나 2년 보유 중인데 수익은 없어요. 매도해야 할지 이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기대할 게 없잖아요. 5G 네. 다 이제 거의 지금 기지국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업들이 가려면 해외.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막 이런 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5G 투자도 미국도 많이 할 것 같고 일본도 근데 요즘에 왜 좀 올라가냐면 중국이 5G 투자를 좀 많이 할 거란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중국이 요즘에 인프라 투자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 인프라 투자가 굴삭기로 땅만 파는 게 아니라 신인프라라고 있습니다. 5G 통신망을 깔아가지고 데이터 센터랑 다 연결해가지고 네. 빅데이터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 시장 키워가지고 거기서 핵심이 반도체하고 이 5G 통신망이거든요. 한 증권사에서 그런 보고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올라가는 거는 이건 뭐 저희 그냥 추측입니다. 요새 왜냐하면 5G 뭐 호재 나온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아마 중국의 5G 투자 확대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KMW가 한번 보시면 실적이 지금 적자예요. 지금 계속 적자잖아요. 지금 5개 분기 연속 적자. 네. 그러니까 마냥 아직은 방심하시면 안 되고 흑자 전환을 빨리 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적자 나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내년에 그 200억. 근데 이게 참 PER이 내년에 200억 찍어도 PER이 60배나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고서는 KMW는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단기 테마로 좀 올라가서 주가 오르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비싸요. 네. KMW 그러니까 좀 고통스러우시겠죠. 2년 동안 물려 계셨으니까. 근데 PER이 지금 내년 기준으로 60배면 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좀 뭐 한 여기까지 좀 올라갔으면 저도 좋겠는데 네.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현금을 하시는 게 네.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주님께서 이사님 삼성전기 17층, 테크윙 10층인데 기다려도 될까요? 삼성전기는 저는 좋게 보는 게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자꾸만 주가가 갈만하면 빠지고 이런 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좋아지고 안 팔리면 왜냐하면 사업 구조가 그쪽 비중이 아직은 높아요. MLCC가. 근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기도 주가는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요즘에 삼성전기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자동차 쪽이에요. 네. 삼성그룹이 자동차 사업 지금 많이 부품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 전에 테슬라 수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카메라.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1조 원짜리 하나 수주 받았. 근데 그게 확실히 확정 공시는 아니고요.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새 애플 VR, AR 기기 나온다는 얘기 있는데 거기에도 카메라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동차 쪽에 MLCC도 많이 들어가고 기판도 들어가요. 이 플립칩 기판이라고 그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애플의 M1 칩인가요?
M2 칩. 요새 애플이 자기가 칩 직접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거기도 기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판을 삼성전기가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는데 네. 지금 왜 못 가냐? 아직은 중국이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점진적으로 자동차나 그런 쪽으로 바뀌니까 지금은 두려워 말고 내년 내후년에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테크윙은 반도체 얘가 후공정 회사인데 얘가 왜 이렇게 요새 안 좋냐면 저번에 좋다가 안 좋냐면 얘가 아마 무중 때문에 올랐던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못 가는 이유는 주요 고객사가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아니고 네. 가장 많이 매출이 나오는 데가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투자 줄이겠대요. 그럼 반도체 장비 수주가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빠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수주가 주는 건 이제 반영은 됐는데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또 이런 그 기업들은 같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론 주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주들을 좀 좋아진다면 네. 다시 이렇게 갈 거고 마이크론이 못 가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마이크론 보시고 좀 지금은 인내할 구간인 것 같아요. 뭐 팔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마이크론 한번 차트를 잠깐만요. 요게 마이크론입니다. 지금 비슷하죠. 마이크론도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 좀 보시면서 좀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